근데 구속이 떨어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원인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포신 구속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올해 KBO 리그에 대격변을 불러온 시스템이 하나 있죠. 이게 숨겨진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롯데의 딸 꽃겨울의 편집자 제보크입니다. 꽃겨울님이 감기 몸살로 알아 누워가지고 지금 마이크를 대신 잡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폭설까지 겹치면서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대신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진행해볼까 합니다. 최근 뜨거운 화제였던 롯데와 두산 간에 이루어진 2대3 트레이드. 롯데자이언츠가 얻은 선수 중에 제일 핵심 카드는 단연 정철원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철원 선수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윤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윤호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요. 저희가 이번 시즌 항상 아쉬웠던 부분인 불펜과 유격수를 보강하는 트레이드였는데 정철원 선수가 올해 부진했다는 얘기가 가장 화두로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구속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최근에 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단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포심의 구속 감소가 제일 돋보입니다. 일단 실제로 올해 포심 평균 구속이 22년부터 2년간 이 3.7km나 감소하면서 이 타자들의 배트를 효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죠. 헛스윙이 될 게 파울이 되고 파울이 될 게 정타가 되고,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일부 네티즌 분들께서는 이게 그나마 시즌 초에 비해서 여름 이후에 좀 구속이 올라왔으니 뭐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마는, 이거는 죽었던 구속이 되살아났다라고는 표현하기 어려운 게 가장 잘했던 22시즌이죠. 이때도 봄에 구속이 좀 덜 올라왔고 이제 여름 지나가면서 150 넘게 막 팍팍 찍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선수 자체의 특성이 더운 날씨에 진짜 100% 스토프가 나온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느낌의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구속이 떨어진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원인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도 막 이 선수를 되게 많이 뭐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도 살펴보고 하니까 포심 구속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게 올해 KBO 리그에 대격변을 불러온 시스템이 하나 있죠.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이죠. 이게 숨겨진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말 나온 김에 잠시 올해 KBO 리그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올해 이제 KBO 리그가 전체적으로 투수들이 피장타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피장타율이 작년 0.374에서 올해 0.420으로 아예 앞자리가 바뀌어버렸는데요. 시즌 초에는 이게 공인구 반발계수가 너무 높아서 탱탱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4월 말 재조정을 한번 거치면서 23년보다 낮은 수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남은 시즌은 전부 작년 대비 더 딱딱한 공을 사용했으니 이거는 적합한 사유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이제 올해 ABS 도입으로 인해서 하이존, 그러니까 높은 쪽 스트라이크 존이랑 그 위에 볼 존을 활용하려는 투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이제 포심 구위가 좋은 투수, 그리고 커브를 능숙하게 다루는 투수들이 이런 기조가 더 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생각나는 선수가 저는 시즌 초에 전미래 선수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이존 커브가 되게 잘 먹혀서 가지고 초반에 되게 잘했었었죠. 맞아요. 이게 전미르 선수도 이제 포심 구속이 150까지 찍혔고, 그리고 이 너클 커브가 구속이 거의 130 근처로 찍혔으니까 되게 커브의 스타프가 좋았다? 이래서 하이존을 활용하기에 용이한 그런 투수였죠. 근데 이 반대급부도 있는 게, 변화구를 상단존에 구사한다는 것 자체가 피장타 위험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게 포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구위가 좋으면 우겨 넣음으로써 이제 헛스윙을 끌어내는 여지라도 있는데,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이존을 구사하게 되면은 일단 배트를 내게 되면 컨택을 허용할 확률도 높고, 변화구다 보니까 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커지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9이닝당 삼진도 20년대 들어서 최고를 기록한 반면에 피홈런도 최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양극단이 심해진 거죠. 홈런 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트볼 같은 것도 많이 노려가지고 힘으로 넘겨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 하이존에 구사하는 공들이 많아지고 이제 장타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 그게 이제 변화구를 던질 때 훨씬 심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피칭 메커니즘적으로 접근했고, 게임 흐름적으로 접근하자면 ABS 도입 이전에는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은 심판이 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존이 다소 넓어지는 현상이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불필요한 경기 지속을 끊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위 퇴근존이죠. 근데 이 ABS 도입 이후로는 이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수차가 클 때 패전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패전조는 상대적으로 구위가 약하죠. 그렇다 보니까 올라와서 제구도 필승조에 비해서는 약하니까 스트라이크를 못 잡고 헤매다가 이제 피장타를 허용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올해 두산대 기아 30대 6경기였죠. 적어도 이거를 잠깐 봤는데 심판이 판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 일인가, 투수에게. 이걸 새삼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이런 흐름에서 이제 정철원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정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종을 살펴보면 포심, 슬라이더, 스플리터 이렇게 3피치 투수인데, 기본적으로 뭐 커터 그리고 커브 같이 상단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하기에 좋은 구종을 가진 투수가 아니에요. 슬라이더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빼야 하는 구종이고, 스플리터는 아래로 떨궈야 하는 구종이니까요. 근데 올해 코스별 무사율을 살펴보니까 스트라이크 상단존부터 그 위에 볼존에서 뚜렷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종은 상단존을 활용하기 좋은 구종이 아닌데 막상 구사율은 뚜렷하게 증가했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활용하고 있는 변화구들이 그 하이존에 좋은 변화구들이 아닌데, 지금 구사를 할 때는 정작 이제 하이존으로 자꾸 몰리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추격하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23년 그리고 24년 구사율을 비교해보면 23년에는 이 슬라이더가 주로 바깥쪽 낮은 쪽과 이제 가운데 조금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24년에는 이렇게 하이존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좌우 커맨드가 망가져 있고, 그리고 이 하이존부터 중앙존 그리고 하단존까지 그냥 일자로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3년과 24년의 상단존 이 6개 부분을 비교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훨씬 더 진한 빨간색 부분도 많고, 전체 구사율 합계를 비교해 봐도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 하이존에 형성되는 슬라이더들은 제대로 구사돼도 이제 타자들이 눈에 잘 보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투도 많아요. 밀려 들어가거나 제대로 꺾이지 못하고 풀려버리는 그런 공들이 이제 하이존에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장타를 허용하기도 쉽고, 이제 거기서 치는 타자가 조금 파워가 있다 이러면 홈런도 엄청 쉽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포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이 패스트볼을 던져도 올해같이 구위가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장타를 허용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실제로 이게 구종별 피장타율도 살펴보면 포심이 이제 작년 0.431에서 올해 0.611, 그리고 슬라이더가 작년 0.349에서 올해 0.457로 둘 다 확 뛰어버렸어요. 이번 시즌 타구 투저 시즌이라고 해도 거의 2할 정도가 뛰었다는 거는 엄청 큰 변화네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장타율 같은 경우에는 구위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거를 온전히 구위 감소의 영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라이더의 상단존 구사율 증가, 그리고 이 좌우 커맨드의 붕괴, 이것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정철원 선수는 22년, 23년에 마무리도 했고 신인왕도 받았고 할 정도로 이미 쇼 앤 프루브를 다 해본 선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자면은 혹사 여파로 인한 구속 감소, 그리고 ABS 도입으로 인해서 하이존 변화구의 피장타 증가, 그리고 망가진 좌우 커맨드 등의 원인으로 이제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원인은 이제 세 가지로 이해를 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우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능력의 문제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미 해본 적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 밖의 영역에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정철원 선수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 ABS 존의 상단 부분을 일정 부분 깎아낼 거라는 허고현 총재의 언급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확실히 위쪽에 맞아요.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쵸. 이게 막 몸을 빼는데
볼이라고 생각해서 몸을 뺐는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먹고 막 그런 경우도 가끔 있었죠. 그래서 그걸 느꼈는지 허구현 총재가 직접 폴리그, 교육리그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이제 대표팀 평가전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ABS 상단존 비율을 깎아낼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올해 이제 ABS 스트라이크 존의 상단 제한선이 신장의 56.35%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깎아낼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 미국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도 이거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BS는 상단 제한선이 53.5%예요. KBO보다 한 3% 정도 작죠. 그리고 이 존이 그대로 내년 MLB 시범 경기에서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KBO도 내년에 이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 53% 내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슬라이더 탄착군 그러니까 우사유를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허심 같은 경우에는 한가운데를 집어넣더라도 이게 스터프가 좋으면 극복이 되는데 이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얘기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브레이킹볼 변화구고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 우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바깥쪽에서 몸쪽으로 몰려 들어가는 공이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배팅볼이에요. 특히 그 현재 리그가 좌타자 중에서 좋은 타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 1순위로 개선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다행이라면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비교적 존 아래로 잘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이런 총체적 난국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라이더 위주로 집중 피드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건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권장사항이기도 한데요. 내년 정철호는 올해 김상수처럼 70이닝씩 던질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번 트레이드가 팀의 미래 야수를 2명이나 주고 데려온 직전감 불펜 그리고 99년생 백업 야수죠. 근데 이 99년생 젊고 구속도 좋은 투수를 또 22년, 23년 같이 70이닝 플러스 페이스로 굴렸다가는 정말로 이 투수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윈윈 트레이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계속 똑같이 정철환 선수를 엄청나게 소모를 해버리면은 내년 내후년만 쓰고 이제 안 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쵸? 이제 투구수 관리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제가 올해 최준용 선수가 되게 떠올라서 그래요. 이 최준용 선수가 올 시즌 초에 이제 어깨 통증을 안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타자 전향도 고민을 했었죠. 근데 결국 투수로 올 시즌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가 조금 필요한 상태였는데 KT전 더블헤더도 동시 등판하고 3연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터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시즌 아웃이 됐는데 리바운딩 능력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원래 좋았던 투수가 오버페이스로 인해서 한번 깔아앉았다가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거를 리바운딩 능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또다시 22, 23 시즌처럼 굴리게 되면 이 리바운딩 능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0에서 60이닝? 마지노선이 60이닝 그리고 이 똑같이 60이닝이라 하더라도 이제 3연투 그리고 멀티이닝 이런 건 조금 더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당장 내년, 내후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뭐 10년 이 정도까지 장기 전력으로 붙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래도 저는 만약에 이제 순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뭐 특수한 상황이랍니다만은 그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 이제 면제부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올 시즌 말에도 되게 약간 분노의 피드백이라고 할게요. 이걸 했던 게 이제 시즌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더 이상 뭐 투수를 불펜을 갈 필요가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 막 3연투하고 멀티이닝하고 이래서 제가 되게 조금 욱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 올해 시즌 말 이제 KT SSG처럼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을 하고 한 게임 반 게임 차이에서 놀고 이러면은 당연히 팀 퍼스트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마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거는 이제 김태형 감독님 투수 쓰시는 게 좀 미들맨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조금 크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길게 갈 거면은 팀 쪽에서 관리를 해줄 거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번 시즌에 다른 투수들이 수혜를 크게 봤었던 ABS 상단 존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그 변화로 얻을 간접적 이득이 있고
좌우 커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서 변화구, 특히 슬라이더가 좀 많이 재구를 복구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 그리고 혹사당한 만큼 다음 시즌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써야 된다 정도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게 정철원 선수가 뭐 올해 이제 트레이드로 와서 내년에 당장 코어 전력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요. 근데 희망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최준용 선수도 재활 복귀하고 내년에 합류할 거고, 전미르 선수도 이제 합류할 거고, 그래서 일단 불펜진의 뎁스 상태가 많이 양호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철원 선수 혼자 떠맡아야 할 짐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이제 비시즌 동안에 자신의 몸 컨디션 관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편히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이기는 한데, 이게 또 시즌 막상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나머지 불펜 투수들, 뭐 추격조 그리고 유망주 이런 선수들도 당장 내년에 뭐 내가 추격조로 뛰겠다 이게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내년에는 필승조 한 자리 차지하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훈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철원 선수가 트레이드로 꽤 저희 팀도 출혈을 해서 들어온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고요. 꽃겨울팀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